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대 중과실 사고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중앙선 침범 사고,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자세한 이 강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해설서에 자세하게 제가 써놓았으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인 중앙선 침범. 말 그대로 중앙선 침범 사고는 노란 실선을 넘은 경우, 점선 또는 점선, 이 중앙선을 넘은 경우를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하죠. 이것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에는 사고가 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행위는 행위의 불법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중앙선 침범 사고를 다 처벌을 한다면, 오늘 중요한 사실, 아주 중요한 사실, 이게 과연 합리적일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좁은데 도로가 파손된 경우, 양쪽에 도로 폭이 좁은 경우, 이런 경우, 도로가 파손돼 가지고 중앙선을 도저히 침범 안 할 수 없는 경우, 즉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 경우, 또는 도로 폭이 좁은데 양측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쭉 있어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중앙선 침범 사고, 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이 고속도로 등에서는 횡단이나 후진, 유턴, 이런 것도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는 사실. 근데 고속도로에서도 후진하는 차가 있을 수 있고 횡단 유턴하는 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차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긴급자동차 있을 수 있잖아요. 구급차.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뒤로 어쩔 수 없이 후진을 할 수밖에 없거나 도로를 유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위험이나 파손돼서 긴급히 공사해야 한다는 차량들,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보수하는 차량들, 도로 보수. 이러한 차량 같은 경우에도 횡단 유턴 후진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차량들도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12대 중과실 사고 중 그 두 번째로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세 번째, 속도 위반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